붙이기를 정말 설명할 때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짜바리가 다시 허용이 되면 상대방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유도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술은요, 유도하면 한쪽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몸이 짝짝이 안 되나요? 브이로그 콘텐츠로 관장의 삶 같은 영상 제작 계획은 없으신가요? 짜바리가 다시 허용이 되면 유도가 옛날에 듣던 말을 또 들을 것 같거든요. 옷 입고 하는 레슬링이다 라는 평가가 다리잡기가 있을 때는 항상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도가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잡기, 기울이기, 걸기에서 기울이기라는 개념이 없이 드릴이라고 하던가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다리를 잡아버리면서 나오는 기술들이 주가 돼버리면, 지금도 다리를 못 잡는데도 불구하고 동국권 선수들 보면 그 좋은 힘으로 상대를 뽑아내서 누우며 던지기로 갖다 찍어내립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근력으로 어떻게 커버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봐요. 하물며 그런 세계대회, 세계선수권의 다양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당해봤고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할 정도면 다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더 과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리 잡기를 삭제시킨 건 사실은 좋은 판단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연속기로 쓰면 최민호 선수 때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로 사라졌죠. 연속기로 하면 좋은 면이 좀 있긴 있을 건데 라는 생각도 하긴 했다가 또 생각해보면 좀 애매해지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번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도 보면 다 장기전이었죠. 다 골드스코어 넘어갔죠. 마루야마와 아베 선수도 보면 훈련상이 16분, 거의 20분 돼가요. 그럼 보면 선수를 지칠 대로 지쳐서 또 잡기 싸움 흘려지고 기울이 안 나고 서로 다 아니까 버티고 이런 것들이 나왔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하다고 하는 선수라고 하니 유도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보게 되는데 풀 영상은 절대 안 봐지죠. 왜? 재미가 없거든. 뭐만 봅니까? 매치 영상 마지막 하나만 봅니다. 그런데 이번 시합도 지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유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쟤 둘이 뭐 그냥 손으로 막 쎄쎄쎄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았다 놨다 하더니 버티고 가만히 있더니 그냥 심판이 그냥 승하고 끝내버리던데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도가 재미없어진다? 좀 지루해진다? 라는 개념들이 있긴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항상 룰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뭐 유효를 살릴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든 재밌어 보이는, 유도를 안 하는 사람도 한 판은 한 판이라고 보일 만큼의 어떤 그런 호쾌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룰이 개정되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상대방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움직이면서 부딪히게 하는 상황이 있거나 또는 기술 자체가 깔끔하게 나를 잘 넘기는 사람이 있거나 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상대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기울이게 한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느낌을 나도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이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잘 딸려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물어봅니다. 내가 잘 당긴 거 같니? 잘 기울인 거 같니? 그럼 이 상대가 전보다 좋아졌어요 를 보기도 하고 또는 비슷비슷한데요? 를 보기도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자기 하는 것을 영상 촬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익히기 때나 몸풀기 할 때 좀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시합에 들어갑니다. 일단 대련을 하게 되면 또 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합에 들어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상황을 여러 개로 보라는 게 허리를 숙인 상황과 핀 상황으로 보시고 오른발로 섰는지 왼발로 섰는지 뒤로 빠지는지 옆으로 빠지는지 앞으로 걸어오는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술이 될 확률이 확 늘어나는 상황이 있고 될 확률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통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을 익히는 순간이 상대에게 익히기 시간에 야, 뒤로 물러나봐 아니면 이 방향으로 돌아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보고 상대가 그 요구에 맞춰서 내 기술을 해보고 어떻게 느끼니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면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기술 영상 보는 법,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유대련하거나 선수들이 대련하는 실제 시합 영상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쇼츠나 이런 것들 잠깐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청도복이 넘겼네, 백도복이 넘겼네, 그 다음 발기술, 손기술, 허리기술 무슨 기술이지? 아 저 기술이구나 계속 보고 오른손잡이네 왼손잡이네도 봤으면 오른손잡이네 왼발 보고 왼손잡이네 오른발 보고 발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고 당기는 손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잘 당기고 있을 것이고 끝까지 당기고 있을 것이고 오른손잡이 기준 왼발을 잘 찍고 왼손을 잘 당겼다면 오른손을 마지막에 끝까지 내려주고 있고 내려주면서 손날과 면을 타고 전방위전 낙법을 치면서 끝까지 감아주는 이런 것들이 모습이 계속 보일 거예요. 또는 끝까지 기술이 들어갈 때 상대의 모습이 어디까지는 버티는 힘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버티는 힘이 임계점을 통과해서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부분들만 좀 알고 계시고 좀 보시면 선수들의 모습이나 그 방향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영상도 찍어 놓으셨다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선수가 허벅다리를 정말 멋있게 찼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왼발을 정말 잘 찍었고 왼손 잘 당겼고 고개 쪽 잘 돌렸고 오른손 끝까지 내려주고 이런 것들이 나왔고 내가 하는 것을 찍어서 봤더니 이 선수에 비해서 내가 왼발의 방향이 좀 틀렸고 왼손을 끝까지 안 당겼고 오른손을 끝까지 안 내려줬으면 고개를 안 돌렸구나 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 또 어느 정도 반복해서 내 것이 됐을 때 또 영상을 찍어봤을 때 그 선수처럼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마루야마라는 선수를 정말 좋아한다. 마루야마의 타이밍처럼 내가 연습을 해보고 싶었을 때 내가 이 타당 들어가는 이 타이밍을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어서 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내가 그거에 맞춰먹을 수 있게끔 보시고, 또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내가 이렇게 따라야지, 저 부분만큼 내가 이렇게 따라야지 라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상 때문에 혹시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언 부탁드리고. 체구가 작아서 볼게요. 체구가 작아서 다친다기보다는 체구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우면 엉망인 기술로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이면 올바른 기술이 아니면 안 넘어가요. 근데 60이면 기술이 안 정확한데도 떠버리거든요. 그럼 넘어가야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이쁘게 들어가서 이쁜 낙법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좋은데, 기술이 엉망으로 들어갔고 그거에 맞춰서 이쁜 낙법을 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와서 낙법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모든 상황에 내가 낙법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 능력이 좀 있으시고 몸 쓰는 방법이 좀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접하실 때 수월하게 접하실 건데, 내가 운동을 전혀 해본 경험이 없고 조금 더 어려워함을 느낀다면 낙법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유도를 잘하는 사람과 대련을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최대한 안 다치고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유도를 오래 한 사람이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 넘겨주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운동 자체를 계속 정확한 기술로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운동을 하시면 좀 더 부상의 위험이나 부상의 걱정이 좀 덜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좀 높다고는 봅니다.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유도는 나보다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하고 빠르고 힘세고 운동신경도 좋고 강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유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넘기는 건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더 어렵죠. 유도라는 게 결국 강도가 아니고 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울 유, 후를 유자를 말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강하게 버티는 것을 힘으로 이겨내야 될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유술에 관련된 이 부드러울 유를 정말 내 몸에 익히셨다면 나보다 크고 무거운 상대를 힘쓰는 방향을 캐치하시고 그 방향으로 잡아먹으러 갈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될 건데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볼까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빠른 사람이 어떤 상대를 제압하는 것도 멋있지만, 내가 키가 작고 힘도 약한데 내 몸무게 1.5배쯤 되는 상대를 정말 멋있는 기술로 넘겨버렸다면, 그걸 영상으로 찍었으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쩌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놨다면 인스타나 뭐 내 카톡 프로필이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가는 겁니다. 나보다 크고 세고 빠른 상대를 잡으러 가는 것이, 그리고 이겨보는 것이, 이기러 가는 것이 쉽게 말해 간지가 나는 일이 아닙니까? 멋있잖아요. 유도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술은요, 허리 껴치기요. 저는 허리뛰기, 허리 껴치기, 뭐 허리대 돌리기를 크게 구별하진 않는데,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유도에서 가장 쉬운 기술 허리뛰기라고 올려놨는데, 허리뛰기가 쉽습니다. 유도를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제 경우는 여자 관원들이나 초등학생 관원들에게는 이 기술을 좀 먼저 가르쳐 주는 편입니다. 밧다리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등 잡고 허리 껴치기 한 번씩 해봐라 라고 설명해주면, 이 나보다 큰 형들이 내 등을 타고 쿵쾅쿵쾅 넘어가면 재밌죠. 거기서 한 발로 설 수 있으면 허리 우리를 보내고, 거기서 잘 안 되면 안다리, 허리 껴치기, 오른발을 들 수 있으면 허리 누리기로 보내기가 쉽죠. 제가 알기로 영국 같은 경우는 허리뛰기를 초반에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그리고 무릎의 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금방 익히기도 좋고요. 맞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희 도장 오는 관원들뿐만 아니라 등록하기 전 또는 관원들의 부모님들도 한번 놀러 오시면, 저희 도장 3층인데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밖으로 쿵쾅쿵쾅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들어오시기도 전부터 아이고 깜짝이야 하시면서 오십니다. 낙법을 치는 소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섭죠. 사람이 쿵쾅쿵쾅 떨어지는데, 유도한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렇게 사람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저렇게 땅바닥에 내다 꽂으니 죽었어 이런 게 나가는 거죠. 근데 낙법을 똑바로 잘 배우시면 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한테 안 끌려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끌려다니고 싶다. 안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뛰어가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끌어당긴다. 그러면 초대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그래? 하고 뛰어가 버리면 자기는 10의 힘으로 당겼는데 갑자기 10이 더 추가되면 20이 날라오면 으억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 생각하는 만큼의 힘이 아니고 더 강하게 들어오면
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몸통 박치기 한다 생각하고 아나 받아라고 몸을 훅 던져버리면 내 몸무게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몸무게 최소 40kg에서 50kg까지 이상 나갈 거란 말이죠. 40kg, 50kg짜리 쌀이 갑자기 쿵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의 몸무게가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면 내가 생각해 시야가 되는데 쿵 하고 달라오면 내 몸을 뒤로 까봐지는 법입니다. 그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내가 상대를 좀 잡아당긴다. 그래 그럼 나를 걸로 가자. 상대한테 밀다. 그래 나 뒤로 가야지. 라고 생각해보시면 상대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상황에서 자기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유도를 오른쪽으로 1년 정도 했는데 왼쪽으로 바꾼 거 어떻게 생각해요? 비율적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생각해야 됩니다. 유도부 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번에 영상 올린 거 보면 오른쪽 유도를 예를 들어서 시켰어. 1년 뒤에는 왼쪽으로 바꿔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쪽 왼쪽 양쪽 유도를 하면 다 좋긴 해요.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환경에서 오른쪽 왼쪽을 둘 다 균형 있게 잘 끝까지 잘 지도하면서 가르치기가 상황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를 결정시켜 놓고 유도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긴 합니다. 구는 건 제가 이제 저 비유는 성전환 수술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오른손잡이로 유도를 어느 정도 하셨던 1년 정도 하셨던 것이 왼손잡이로 바꾸시면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왼손을 잘 당겨본 경험을 오른손으로 잘 당겨본 경험으로 만들 수도 있긴 있겠지만 새롭게 만드는 건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당기는 힘이 오른쪽이 더 센 것 같다. 당기는 힘이 오른쪽이 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당기는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팔 힘으로 당길 수도 있고 등에 있는 광배, 라티스무스 돌치라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길 수도 있겠지만 유도에서 중요한 힘은 당기는 힘만큼 내가 당길 때 그 방향으로 몸을 같이 트위스트로 해서 감아줘야 돼요. 오른손을 당기는 힘만큼 왼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감아줘야 되고요. 고개도 오른쪽으로 봐줘야 되고 그 모든 힘을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세다는 말 하나로 그쪽으로 바꾼다는 거는 내 몸의 트위스트 방향 자체가 어색한데 그것까지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면서 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공을 차는데 오른발로는 슛을 멋있게 날릴 수 있습니다. 왜? 왼발이 버텨주고 내 몸 트위스트로 오른쪽 끝까지 감아가지고 오른발로 꽝 차리니까. 근데 동일하게 내가 왼쪽으로 해갖고 오른발로 서도 왼발로 빵 해서 동일한 힘으로 슈팅을 쏠 수 있다면 왼쪽으로도 몸을 트위스트해서 감는 힘이 그만큼 익숙하시고 잘한다는 증거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면 좀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이 좋으니까 바꾸겠다는 건 너무 일편만 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도하면 한쪽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몸이 짝짝이 안 되나요? 짝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크고 왼쪽이 작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편측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면 배드민턴, 펜싱,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도는 선수들 이런 걸 보면 좌우의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뭐 아작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은 좌우의 균형 발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편측만 쓴다고 해서 한쪽만 과하게 발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요. 오른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오른쪽에 좀 더 근력이 세고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 몸은 원래 균형 있게 생긴 게 아니고 한쪽이 또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로 누구나 다 사는 것이고 자기 생활 습관이나 자기 생긴 모습에 따라 다른 법이고 그것에 맞게끔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른손 뭔가를 많이 쓰면 오른손이 더 이만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왼쪽도 그만에 맞게 균형을 잡아주면서 만들어줍니다. 내가 오른쪽 팔 운동을 많이 하면 오른쪽 팔이 커지겠지? 뭐 일정 부분은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 몸이란 건 절대 그러지 않고 언제나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면서 커지기 때문에 뭐 한쪽만 했다고 해서 많이 커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몸을 트위스트 한다든지 그쪽 방향으로 어떤 컨트롤하는 건 능력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균형이 많이 깨져도 큰일 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브이로그 콘텐츠로 관장의 삶 같은 영상 제작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제 영상은요 대부분 약간 기술 설명에 좀 초점이 있고 실제로 대회 영상이라든지 보통 대부분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유도 관련 유튜버 분들은 유도 말고도 다른 이것저것을 많이 올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관장님이나 그 유도 유튜버 분들의 컨셉이나 다른 모습들이라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유도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관장의 삶이라는 게 뭐 있나? 근데 책이나 좀 읽고요. 영상 편집이나 좀 하다가 막걸리나 먹고 자고 저는 아이들 학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 뭐 가야 될 일 있으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 게 전부 아빠가 다 그렇죠.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씩 피드백을 받을 생각도 하고는 있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많이 봐주시면 좋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시면 다른 영상도 언제나 많으니 다른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나야겠습니다.